자, 봅시다. 선생님이 첫 번째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꼭 명심해야 해. 방, 정, 시계, 근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는 행동 영역에 주목했으면 좋겠어. 행동 영역. 자, 우리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근데 그 첫 파트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왔었던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다시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을 배우면서 다시 만나게 된단 말이야. 다시 만나는 거야. 무수히 많은 방정식과 무수히 많은 함수들 다룰 텐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얘를 다시 한번 학습하게 돼. 근데 여기서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봐봐. 선생님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는 0, a가 0이 아니에요. 요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0이 아니다를 달아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지? 근데 그러면 이 방정식은 말이야, 두 개의 근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근 몇 개? 두 개. 이거에 대한 이름을 드릴게요. 이름을. 그 방정식의 근의 이름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하나의 근의 이름을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자 이거야. 가정하자는 거지. 지금 이름을 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발요, 근과 계수 관계라는 것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말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배우는 모든 방정식에 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말들을 배우는 것 자체는 고등수학 상에서 2차 방정식 배울 때 한 번, 3차 방정식 배울 때 한 번, 뭐 끼케야 뭐 한 4차 정도까지 한 번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2학년, 3학년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설명은 벌써 두 번째 설명이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입에 대한 행동력이거든요. 근, 우리는 뭐를 근 또는 해라고 부르죠?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거냐면 대입을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이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그 근의 이름을 알파 베타 줬으니 나는 x 대신 알파를 대입하시고 그리고 x 대신 베타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사실 고난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입을 통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들었니?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식을 또 관계를 우리는 추론해내기 위해 이 두 식을 변변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좀 더 문제가 어려워져서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사칙 연산을 해야 될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식들을 만드는 과정, 여기에 좀 익숙하셔야 해.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우리는 뭐를? 식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식을 작성. 식을 작성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치?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이름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분명히 이 식은 그 모양새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였고 좌변 우변 같아야 돼. 나도 2차 나도 2차 최고창의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a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행동 영역이라고.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유도되는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유도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결국은 얘를 이쁘게 뭐해서 바이 전 개하신 다음에 전개하신 다음에 좌변 우변 개수 같다.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써서 나오는 게 사실은 근과 계수잖아. 그렇지? 이해할 수 있겠죠? 식 작성이 훨씬 중요하다니까. 얘를 전개해서 좌변 우변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란 말이지. 그래서 세 번째, 유치하지만 2차 방정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사랑했던 그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 좌변 우변 비교하는 거지. 개수 비교법으로.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건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한테 얘 기능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기능이 중요해. 얘 기능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족보 바꾸기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지. 뭐 이런 기능도 담당하겠죠. 다른 문자로 뭐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들이요. 괜찮습니까? 근데 공부가 거꾸로 가는 거야. 공부가 거꾸로 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답을 맞추는 데만 집착한 나머지 얘만 너무 사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지. 학생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이 좀 가벼운 이야기들을 좀 몇 개 해볼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래. 얘들아 잘 들어봐. 이제 그냥 이렇거든.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라고 쳐볼게요. 그냥 쳐볼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첫 번째 만약에 그냥 이런 문제를 풀었다라고 칠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뭐 하나는 뭐라고 할까? 플러스 3알파 플러스 7 이렇게 하나를 세팅해 보고 그리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7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해볼게. 그냥 세팅한 거야. 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개에서 뭔가 합가곱으로 이용해야지. 하수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일단 근이면 대입하세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7은 0이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또요. 대입해 주세요. 어떻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7은 0. 대입해 주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행동 요약을 다 해놓고 가. 그래서 대입한 다음에 두 개의 식을 상에 따라서 사칙연산 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구조적으로 짜놓고 가라고. 그러면 난 여러분들도 묻고 싶다는 거지. 야, 얘 기능이 뭐지? 그냥 배운 대로 대답하면 돼? 선생님, 얘 기능은 차수 줄이기요. 이렇게 배운 대로 대답하시면 되거든. 차수 줄이기. 무슨 소리냐? 얘는 알파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호로 넘어가면 6알파 마이너스 뭐가 돼요? 7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는요. 베타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6베타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지? 7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좌변 우변 같다는 거거든. 좌변 우변 같다는 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래. 같다? 그럼 상에 따라서 좌변을 우변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고 상에 따라서 우변을 좌변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거든. 그럼 잘 봐. 같다야. 그럼 상에 따라서는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긴 한데 얘들아 1차를 2차로 차수를 막 높여갈 필요는 있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하는 거야. 2차를 다루는 것보다 1차를 다루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얘의 기능을 뭐라고 말한다고? 2차를 1차로 줄일 수 있어. 야, 그러면 3차도 2차 곱하기 1차니까 2차를 1차? 그럼 1차 곱하기 1차. 다시 2차? 걔는 1차. 뭔 소리지? 자, 다시 4차라고 불리는 거 2차 곱하기 2차. 각각의 2차는 다시 1차 곱하기 1차. 그럼 2차? 결국은 1차. 모든 차수를 다 몇 차? 1차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야. 야, 그럼 사실 문제를 만났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런 거 아닌가? 2차 곱하기 2차야. 괜찮아? 근데 머릿속으로는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차수 줄이기가 그려지고 그럼 머릿속에 드는 생각 나도 1차로 결국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알파에 관한 식 1차. 나도 결국은 베타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설령 이 문제가 약간 3차로 더 복잡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강력한 믿음. 문제가 더럽게 출제됐네 이게 아니지. 네가 더럽게 보는 거지. 어떻게? 이게 3차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1차로 표현할 수 있고 나도 무조건 1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감, 그치? 그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잘 봐봐. 알파의 제곱이 6알파 마이너스 7이래. 그치? 그럼 얘는 6알파, 요 알파 제곱이 뭐라고 지금? 6알파 마이너스 7. 그리고 베타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게 뭐? 6베타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으니까 계산하세요. 1차식으로 차수를 줄여주세요. 이런 거야. 차수를 줄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9알파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6베타 마이너스 4베타니까 2베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한테 구해달라는 건 18 알파 베타 얘를 구해달라는 거였고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쓰면 되는 거잖아. 네가 사랑하는 그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뭐가 된다? 7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지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자, 볼게.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우리 기본을 지금 닦고 있자는 거니까 내가 그냥 알파의 제곱 플러스 6베타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이랬다고 쳐. 그냥 문제에서 이랬다고 쳐. 그러면 생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원래 중요한 생각은 근과 계수 이게 먼저가 아니야. 어떻게? 대입을 통했잖아. 괜찮습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2차를 1차로 줄여줄 수 있으니 2차수 줄여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뭐로 바뀌면 6알파 마이너스 7로 바뀌게 되면 결국 너한테 구해달라는 건 6알파 마이너스 7 거기에 더하기 6베타 마이너스 5요. 그래서 구해달라는 거 뭐? 6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2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네가 사랑하는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맨 마지막 이 작업으로 6 이렇게 계산해서 여러분들 답을 맞춰주시면 좋지 않냐. 괜찮습니까? 대입이 정말 이 별거 아닌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때도 최우선의 행동 영역은 그래프 위의 점 또는 어떤 그래프가 무슨 점을 지난다 또는 방정식의 근이 모입니다. 얘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행동 영역은 대입에 대한 식을 써놓고 들어가는 건데 그 식을 쓰지 않으니 그 기본적인 행동 영역 이 대입에 대한 식을 일단 작성해 놓고 문제가 더 복잡해졌을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연산으로서 새로운 더 뉴식까지 창조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이 거꾸로 가는 거야. 대입을 무시한 채 그냥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좀 유유의 사항이 나오지 않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볼게요. 근과 계수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가거든요. 자, 다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려 볼게. 자, x의 제곱. 선생님 그냥 막 만들게요. 3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합시다. 그냥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거든. 내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 스텝으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언어 기본서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이 값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잘 봐봐. 보통의 학생들은 어떻게 다가가는지 알아? 이렇게 다가가거든. 나쁜 풀이가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 분수의 기본은 통분이니까 아이고 씨 근과 계수의 관계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1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가 이렇게 가거든. 알파 베타 분해 선생님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나는 선생님 곱셈 공식의 활용을 배우네요. 알파 베타 분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싹 이 값을 대입해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답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쁘게 학생 나름은 기쁘게 문제를 마무리 짓거든요. 보통은 이런 흐름을 타거든 얘들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어. 자, 어떤 소통을 하고 싶냐면 내가 얘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느껴봤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얘네들의 기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넌 나에게 당연하게도 어떻게 말이 꼬였어.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지? 족보 바꾸기요. 이렇게 말해야지. 자, 상황에 따라서는 연습할 때는 항상 이걸 다 쓰고 들어가고 나중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나 선생님 알파라는 문자는 상황에 따라서 3-베타요.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또는 베타라고 불리는 얘는요 3-알파요. 이렇게 알파라는 문자를 베타로, 베타라는 문자를 알파로 바꿀 수 있어요. 여전히 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의 기능 자체는 알파라고 불리는 문자를 베타분의 1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베타라는 문자를 어떻게? 알파분의 1이요. 이렇게 족보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런 생각 드는 거 꽤 괜찮아요. 어떤 생각이요? 선생님 수학에서 분모는 절대로 0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 식을 보고 양변 나누기 알파 합니까? 양변 나누기 알파 하게 되면 베타는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잘 봐봐. 두근을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거든. 내가 요 식의 이름을 fx라고 줄게요. 내가 이 식의 이름을 그냥 뭐라고 주자고? fx라고 줄게요. 그러면 f0은요 0 집어넣어보세요.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 말은 이렇거든요. f0 자체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은 이 방정식의 근이 아니죠. 괜찮아요? 내가 x-대신 0을 대입했거든요. 1은 0.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0이라는 값은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절대로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으면 알파도 절대로 0이 아닌 세상이고요. 그치? 베타도 절대로 뭐가 아닌 세상이지? 0이 아닌 세상이죠. 그치? 그러면서 이런 시야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어떤 시야가 여러분한테 중요하냐면 이런 시야 되게 좋잖아요. 어떤 시야요? 야 여기서 끝내는 거니?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허수가 아니라 실수였다면, 다시 뭐였다고? 실수였다면 실수 체계 속에서는 항상 양수냐 음수냐 이게 중요해. 0보다 큰 수를 우리는 양수,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부르는 거 맞지? 물론 허수는 양수 음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대소 판별이 불가능한 거 맞지?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1이래. 두 수를 곱했는데 양수야. 그럼 우리들은 알파 베타는 무슨 부호? 같은 부호요. 그치? 근데 합이 양수래.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둘 다 양수였다는 거지. 이런 것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보여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너의 눈에도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보려고 해야지.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얘가 너의 눈에도 이렇게 보입니까? 베타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얘가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1로 보여요. 그쵸? 자 봐봐. 알파분의 1이 뭐라고? 알파분의 1이 베타야. 베타분의 1이 뭐야? 알파야.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 뭐를 구해달라는 거지?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였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네가 나한테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알파 베타가 어차피 1이니까 그래 이거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내가 봐야 해? 이렇게 봐도 편한데? 이러는 거지. 이렇게 봐도 별 문제될 거 없는데 괜찮아? 쟤 왜 나랑 오버하고 있을까? 이런 거야. 쟤 왜 오버하고 있지? 잘 들어봐. 야, 그럼 봐봐. 문제를 좀 확장시켜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은 거다. 봐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거기에 다시 더 곱하기 이번엔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문제를 설계했어.
오늘 뭔가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면 선생님 나는 전개할 거예요 이런 거야. 마치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 자, 전개합시다.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그렇지? 그런 다음에 봐봐. 호로록 이렇게 가면 알파, 이렇게 가면 베타니까 거기에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갖다 쓸 것이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어차피 곱과 합으로 문제는 풀려, 그렇지? 문제는 풀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문제 푸는데 너무 주목하면 안 돼. 자, 내가 이제 하는 말 들어봐. 야, 너의 눈에도 혹시 이게 이렇게 보이니? 어떻게? 난 너에게 묻고 싶은 거야. 얘가 알파의 제곱 더하기 선생님 베타분의 2라고 불리는 게 족보 바꾸기 하면 알파니까 알파라고 이렇게 갖다 쓸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선생님 나요. 내가 결국 베타니까 나는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서 너 무슨 생각이 드니? 하하, 선생님 장난쳐요? 나요 근이니까 대입했다라고 한다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는 는0이 될 것이고, 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2차라는 이 차수를 몇 차로? 1차로 줄여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럼 볼게. 알파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3알파 마이너스 1이 되거든. 내가 차수를 줄이는 거니까 3알파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것 자체는 4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나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로 차수를 이렇게 줄여버리게 되면 얘가 4베타 마이너스 2 되거든. 즉 2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차도 이렇게 차수를 다운시켰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어차피 그것이 답이거든. 요 정도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어차피 우리들이 같다는 거야. 근데 너 아직 별 차이 모르겠지. 내가 하는 말이 아직 뭔지 모를 수도 있어. 아니 그냥 문제는 이렇게 그냥 통분하고 전개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것을 보라는 거야, 짱나게. 자. 그럼 이렇게 갈게. 자, 봐봐. 세 번째 말이야. 세 번째. 이제 이게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너한테 알타 제곱 베타 분의 1 플러스 그냥 여기 3 이렇게 왔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봐봐. 알파의 제곱, 이번엔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전개할 거야? 그럼 또 너 실전 가서 이렇게 할 거니? 이 문제 더럽네 이럴 거야? 그럴 거잖아. 아니 잘 봐. 잘 느껴내. 야, 1번과 2번에서 뭔가 차이가 안 느껴지지? 차이가 안 느껴져. 아니 그냥 통분하고 그냥 전개하면 내가 굳이 결국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안 느껴지거든. 그치? 그러면 이렇게만 공부를 진행해서 답지 봤는데 맞았네? 그렇지 뭐. 맞은 거잖아. 다음 문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를 만났어. 그렇게 또 전개할 거 아니야. 뭐 9번 전개하면 되지 뭘. 예? 저게보다 좀 더 복잡했다라고 하면 뭐 3차 온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할 거야? 문제 참 더럽네. 아니 네가 그 문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예. 가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야, 9번 전개하면 되죠 뭘. 알파 세제곱 왔어요? 베타 세제곱. 16번 전개하면 되죠 뭘. 뭔가 느껴져? 문제가 못 풀린다는 건 아니지? 전개해갖고 그냥 깡패처럼 풀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지. 뭐를? 베타분의 1이라는 건 결국은 알파였잖아, 그치? 내가 뭐였다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3이었던 거거든요. 그냥 내가 뭐였다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였다니까. 근데 너는 대입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이 있다니까. 뭐를 줄일 수 있다는? 차수를 줄일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다고요. 알파 제곱이 3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이 녀석은 차수를 줄여서 1차로 표현하게 되면 4알파 플러스 뭐가 되고? 2가 되고, 나도 차수를 줄여서 얘가 3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차수를 줄여서 표현하게 되면 4베타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 3이 된다고. 그러면 요거 전개하는 것이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는 더 뭐하다는 거지? 편하다는 거지. 그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너무 여기에만 매달려서, 그치? 합과 곱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모든 문제풀이가 가능할 것이 너무 여기만 매달려서, 그치? 이 중요한 본질을 못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에서 21번, 30번이 어려운 이유는 식작성 여기에 있거든. 어떤 함수의 조건을 보고 그 함수가 무엇인지 추론해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식을 작성을 못해요. 괜찮아? 작성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랑했었던 이 근과 계수,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시야를 좀씩 더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 요게 선생님이 정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자, 볼게. 관찰이거든. 선생님이 지금 관찰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 녀석은 식이 될 수도 있어요.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함수 쪽에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 요약을 정확하게 지금 정립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2차 함수의 좀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함수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시야는 선생님이 좀 많이 확장시켜 드리도록 할게. 나는 지금 이젠 그런 모든 함수를 다룰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막 2개 이상의 함수가 왔을 때는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가장 기초적으로 방정식과 보통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기초 관찰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래요. 그냥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이랬다고 칩시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5는 는 0이래.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5는 는 0이래. 그리고 나한테 a 곱하기 b의 값을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너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찰하는 거야. 이상한 행동 영역하지 마세요. 관찰이에요. 그런데 우리 두 식의 모양이 같다가 관찰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 식두개 미식두개 조작, 그게 아니라 일단 모든 A에 관한 2차식이고 B에 관한 2차식인데 모든 개수들이 지금 통일되어 있으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는 0이라는 이 식이 있었는데 결국 이 식의 두 근이 A와 B였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근이었으니까 대입하면 참. 두 개 참인식이 줬잖아요. 그런데 A 곱하기 B를 구하래.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A 하면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식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러면 크게 이 관찰이라고 불리는 걸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요, 첫 번째 역수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역수근. 자, 이렇게 갖다 붙일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 그래놓고 조건을 딱 이렇게 달아드릴게.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달아드린 거야. 최고창의 개수도 0이 아니고 상수항 d도 0이 아니에요. 그럼 봐봐. 3차 방정식이면 근 3개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 세 근의 이름을 줄게. 그냥 내가 이 세 근의 이름이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줍시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어떻게? 잘 봐봐. 이 식의 이름을 선생님이 fx라고 할게. 그러면 f0의 값은 d가 되거든. 그치? f0은 fx라는 식의 상수항. f0은 d가 되는 거 맞지? 근데 d가 꾸벅 b가 아니라 여기 d.
D가 0이 아니라며. 그럼 F형의 값은 절대로 뭐가 아닌 거지? 0이 아닌 거야. F형의 값이 0이 아니라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은 0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나도 어차피 0이 아니고 나도 0이 아니고 나도 0이 아니야. 괜찮아. 자, 그러면 나는 또 뭐를 할 거냐면 대입을 할 거거든요. 뭐를 한다고? 대입이요. 근이니까 뭐 하자고? 대입하자고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세요. 대입이요. A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B알파의 제곱 더하기 C알파 플러스 D는 0. 대입. 그런 다음에 포도로로 나요. 얘를요 곱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1을 하겠습니다. 알파는 0이 아니니까 절대로 이 분모도 0이 아닌 거 맞지? 그럼 알파 세제곱분의 1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더하기 D 알파분의 1의 세제곱은 0이 되겠네. 내가 얘를 거꾸로 한번 갖다 써볼게. 다시 이쁘게. 다시 그러면 나는 D 알파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C 알파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알파분의 1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어떻게? d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 방정식. 자, 요 방정식이 있었어. 근데 이 방정식은 우리들의 관계 자체는 개수를 거꾸로 갖다 쓴 거야. 개수를 거꾸로 갖다 썼다고. 거꾸로. 상수항이 얘의 3차, 1차항이 2차, 2차항이 1차, 최고차항이 상수. 거꾸로 갖다 쓴 거야. 개수들. DCBA 거꾸로 갖다 썼다고. 거꾸로. 그러면 그거에 관한 얘의 근,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 방정식 x 대신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참이래매.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참이래매. 그러니까 거꾸로 갖다 쓴 거는 베타분의 1 똑같이 감마분의 1. 얘를 근으로 갖는다 라는 사실을 증명 끝낸 거예요. 증명 뭐 했다고? 끝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있었대. b가 0이 아니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그냥 선생님이 1과 4입니다 이래버리면 거꾸로 갖다 쓴 b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뭘까요? 개수를 지금 거꾸로 갖다 썼죠? BA1 괜찮아? BA1 그럼 역수근 1분의 1가 4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 요거를 그냥 기본적인 너무 내용이라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렸어요. 그냥 개수들이 거꾸로 갖다 썼어. 그러면 그 모양새의 근은 뭐라고? 역수라고요. 근의 모양이 뭐로 바뀐다? 역수로 바뀐다는 거야. 자, 이렇게 가보자. 지어볼게. 대칭이동. 관점에서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대칭이동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선생님 무슨 대칭이동인데 아니 Y축 대칭이동에 관해서 그냥 잠시 한번만 해볼게. 근데 함수식은 제발 외우고 있어라. 혹시 높아심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다. 증명은 해드렸고 f2a-x는 fx f의 a 플러스 x는 f a-x 이 함수식 우리는 동등한 표현 방법 이렇게 오게 되면 너한테 뭐를 알려준다고? 이 함수식을 만족한다 라는 이 조건은 y는 fx라는 이 함수는 x는 a 선, 대, 칭의 성질을 가져요. 즉 얘가 뭐가 된다는 거지? 대칭 축이 된다라. 그냥 높아심에 그냥 축 대칭이 나와서 선 대칭이 나와서 잠시 한번 여러분들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그냥 한번 주지시켜 준 거야.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시작. 나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x의 제곱 내가 더하기 ax
마이너스 4는 는 0에 두 근이 하나가 알파 하나는 베타였다는 거야. 그냥 준 거지 뭐.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이미지는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 어떤 이미지? 내가 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건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이 확실해. 그래놓고 X축과 만나겠지. 지금은 서로 다른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파와 베타가 뭐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해볼게. 같아도 돼. 그러면 그냥 알파보다 베타가 또 크다라고까지 할까? 그냥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얘 방정식의 두근 좀 구해달래.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는 는 0에 두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제발 문제를 바로 그냥 막 시계 노예처럼 뭔가를 계산에 집착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의 개에 주목해달라는 거야. 관찰 좀 해달라는 거지. 관찰. 어떤 관찰? 이 시계. 관계에 주목해달라는 거야. 관계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의미 없는 두 식을 주진 않아요. 의미 없는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주진 않아요. 보통은요. 그 의미가 없는 그래프, 의미가 없는 두 식을 주는 건 시중 문제집의 세상 또는 좀 더 나아가서 그냥 내신의 세상, 뭐 한 요 정도의 세상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국가 시험으로 가면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보통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그래프들을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들은 어떤 관계에 있죠, 여러분? 선생님, 이 창의 개수가 같고요. 뭐가? 상수항이 개수가 같아요. 다른 건 1차 항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요 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이 윗식에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밑에 식이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은 x제곱이니까. 그럼 우리들의 관계는 뭡니까? 함수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행동 여역이요.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 관계? y축 대칭 관계에 있더라 이런 거지. 무슨 축 대칭 관계? y축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두 식의 관계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일치해? 그러니까 y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지 지금. 괜찮아?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으나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해버리면 그게 얘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 이 그래프를 이렇게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네가 된다는 거지. 그럼 머릿속에 이미지는 이렇지 않니? 나 여기 3이 있어요. 나 y축이에요. 접으세요. 접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버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의 이름이 알파 베타였다라고 한다면 나의 방정식에 이 방정식의 두근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런 거야.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 관점으로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평행이동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래요. 그냥 갖다 쓸게요.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7x 플러스 별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한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7배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별은 는 0의 두 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전히 관계를 보는 거지. 관계. 우리 두 식은 무슨 관계가 없을까? 보게 되면 이 윗식에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가 되죠. 그렇잖아요.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 그러면 결국 이 식을 x축으로 그래프로 해석하게 되면 x축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3만큼 뭐 하게 되면?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게 얘가 된다는 거죠.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한 행동 여역이요. 그렇죠?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이런 이미지야.
여기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괜찮아? 그냥 이미지 자체가 내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다라고 한다면 3만큼 똑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치?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알파 플러스 3, 하나는 뭐?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의 관점을 좀 더 여러분들의 문제집 세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유형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한 3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예를 들어 말이야, fx는 0에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이 녀석의 정체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오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한테 f 뭐라고 할까? 그냥 마음대로지 뭐. 2x-4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무엇일까요? 이런 문항이 나오면 다 아시겠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가 편할진 몰라요. 근데 가장 원칙적인 건 이렇지 않습니까? 잘 봐봐. 첫 번째 학생은 순수한 학생이에요. 어떻게 순수한 거냐면 이렇게 순수한 학생이야. 선생님, 나는요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이름을 알파 베타라고 주고 싶어요. 근의 이름을 주는 행동 또한 엄청 중요합니다. 수학에선 그 근의 정체를 모를 때는 그냥 미지수 놓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을 준다라고 나는 표현하는 거고.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봐봐. 선생님, 식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fx라고 불리는 걸 그래서 나는 x-알파, x-베타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거고요. 최고차항 몰라서 는 k라고 놓을 거예요. 이런 거야. 그치? 그럼 나한테 알려준 정보는 쌤, 두 근의 합이 5라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쌤, f2x-4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은요, k 그대로 두시고 x 대신 2x-4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 x 자리 대신 2x-4 가로 닫고 요 x 대신 2x-4 가로 닫아서 나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럴 거거든. 아씨, 너무 유치한 내용 한다고 그러지 마. 그래서 내가 3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랬잖아. 우리 순수한 학생이라고요. 맞아? x 대신 2x-4를 대입한 거야. 그치?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는 것은 요 가로 자체가 는 0 또는 이 가로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까 는 0 여기를 찾는 거니까. 그치? 이쪽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고, x는 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알파 플러스 4를 2로 나눈 값, 또는 이쪽 가로를 0으로 만드는 값은 x는 어떻게? 2분의 베타 플러스 4. 그래서 답을 맞출 때 우리 두 근의 합을 물었으니 쌤, 답은요 2분의 우리들 더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래서 답은 5 집어넣으면 2분의 13 이렇게 맞추는 학생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안 풀지. 왜? 왜죠? 귀찮잖아.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뭐하다고? 귀찮잖아. 귀찮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선생님 아니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이름을 알파 베타라고 줬으면 나는 모양에 집중해서 아, 그렇구나, 너라는 방정식이 있었으면 x가 하나는
세모 자체에 원래 여기 x가 들어온 건데 걔가 알파 두근의 이름을 알파 베타라고 지금 이 세팅한 상태에서 또는 세모 자체가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는 거였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한 거야. 걔가 5라고 하였으니 이번엔 이 세모 자리에 x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2x-4 2x-4가 들어오는 거겠네요. 여기서 쓰이는 x와 여기서 쓰이는 x는 다른 x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세모 자리에 있는 누가 들어오는 거고 2x-4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므로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는 다시 알파 플러스 4분의 2 또는 x라고 불리는 건 2분의 베타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어차피 똑같은 가정이지. 근데 그 세모가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주게 되면 그 세모 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 2x-4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보통 이렇게 푸시죠. 괜찮아? 그런데 봐봐. 세 번째 관점. 솔3. 이게 다 자유자재로워야 해.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답 맞춘다고 해서 기분 좋은 행동 영역이 아니야. 자, 이 학생은 좀 설계 과정이 달라? 주목해봐. 자, 이것도 한번 배워보자고. 아니, 이 학생은 관점이 달라. 이 두 개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이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선생님, 아니 2x-4는 는 0이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최종 종착역은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방정식에 선생님 두 근을 나는 A와 B라고 할게요 이런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의 이름을 준 거지. 이 방정식의 근에 뭐를 줬다고? 지금 이름을 준 거야. 이름을 준 거야 나 지금. 그러면 봐봐. 얘들아 근 나왔어. 다시 뭐 나왔다고? 뭐 나왔다고? 근 나왔어. 근 나왔으면 뭐 해야 해? 대입해야지. 그냥 지금은 설정을 한 거야. 이 방정식의 이름이 뭔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당연히 2차 방정식이었겠지. 두 근의 이름은 A와 B라고 준 거야. 그럼 답 자체는 이 A 더하기 B. 이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물었으니 A 더하기 B가 답이야. 그럼 시작. 근이니까 대입해. 어떻게? F에 2A-4는 는 0이 되고 대입해. B를 어떻게? F에 2B-4는 뭐가 돼야 되는 거지?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근이라고 이름을 줬으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이름을 줬으면 X 대신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인정하지? 근데 문제에서 준 정보가 있잖아. 어떤 정보를 줬던 거지? 이건 fx는 는 0. 이 x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준 정보는 fx라는 방정식의 세모도 근이고 네모도 근이야. fx라는 방정식에 fx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지금 세모와 네모인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알려준 정보는 뭐를 준 거냐면 세모랑 네모랑 더하면 그 값이 뭐라고 준 거지 지금? 5라고 이렇게 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그 세모 자리에 2a-4 하나 집어넣고 네모 자리에 2b-4 하나 집어넣게 되면 답 나오는 거야. 어떻게? 2배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호로록 이항되면 13.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답은 2분의 13입니다. 요 풀이 세 번째 풀이가 낯설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풀이가 낯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보통 어디에다 이름을 주니까 fx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이름을 a와 b라고 이렇게 세팅하니까, 그치? 이게 낯설 수 있다는 거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이름은 a와 b라고 줘. 그럼 뭐 하자는 거지? 대입하자는 거야.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나한테 알려준 것은 저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라는 건 얘를 세모 얘를 네모라고 한다면 세모 네모가 fx는 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세모 더하기 네모는 5여야 된다. 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a 플러스 b의 값을 잡아낼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모든 가정이 되게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괜찮아? 이 모든 가정이 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얘가 정말 편할 때도 많아요.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잠시만 쉬었다 가죠.